드디어 떴습니다. 제조업 정부지원금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광고비부터 홈페이지 디자인, 시제품 인증 특허 ESG까지 중소기업의 혁신 바우처라는 지원 사업이 발표됐습니다. 2023년도 혁신 바우처 드디어 발표됐는데 올해 어떻게 도전할지에 대한 해설 영상을 담았습니다. 올해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중소벤처부 중앙에서 전체 엊그제 공고가 됐고요. 13개 지방청별로 일정이나 우대 업종이 전체가 다릅니다. 작년도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지방청 그리고 부산청 전체 청들이 지원하는 우대 업종이 좀 다릅니다. 또한 일정도 좀 다르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해당 지역 대표님들은 지역 지방청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우처란 말뜻이 있습니다. 매우 좀 특이한 용어죠. 바우처는 일반적으로 도시락 바우처, 안마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이런 바우처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우처라는 그 용어는 현금으로 받기는 하는데요. 대표님께서 현금으로 받지만 이 현금을 아무데나 사용할 수가 없고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특정되어 있다는 것이 이 바우처의 특징입니다. 현금은 현금입니다. 일단 정부로부터 해당 대표님들한테 바우처 선정이 된다면 바우처를 공급하고요. 바우처를 사용하는 곳은 유일하게 바우처 공급기업 대략 100가지 메뉴판을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결정이 됩니다. 즉 사용처마 정해진 현금성 쿠폰을 바우처라고 표현합니다. 반드시 우리 수요기업이 선정이 먼저 될 것이고요. 첫 번째로 선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사용하는 곳을 공급기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님 기업을 수요기업이라 부르고요.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을 공급기업 혹은 공급기관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정부 지원되는 무상자금들은 매우 많습니다. 제목이 바우처라는 것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요.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들도 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동일합니다. 현금으로 지원을 하나 현금성 쿠폰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참으로 많습니다. 국가 R&D 사업에서부터 창업하는 패키지 사업, 그리고 기타 목적 사업들이 있고 바우처라고 있는데 오늘 설명을 할 내용은 제조업에 지원하는 제조기업 혁신 바우처 5천만 원 지원 사업이 오늘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먼저 공고는 중소벤처부 장관이 공고를 했고요. 엊그제 공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각 서울청, 부산청, 또 대구 경북청 이렇게 청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되는데 전체적인 것은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32매의 지원사업 공고문인데 올해는 2페이지가 줄었네요. 30매에 대한 내용이 중소벤처부 들어가면 사업공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도자료가 딱 1년 거의 차이가 없는데 5천만 원 혁신 바우처 사업이 발표됐다는 것이 보도자료에 1년 전에 났고요. 엊그제도 보도자료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혁신 바우처라는 내용의 5천만 원 지원 사업이 발표됐다는 것이고요. 이 핵심 내용은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에 대한 지원을 하고 기술 지원을 하고 마케팅 분야 3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엊그제 보도가 됐고요. 혁신 바우처 사업은 몇 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1년도에 제가 혁신 바우처에 대한 내용은 그때는 1600개사를 지원한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시제품, 홈페이지, 그리고 동영상 제작비 등 이런 내용들에 동일하게 그때도 한 100가지 메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5천만 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경쟁률이 좀 적었는데 갈수록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도 마찬가지로 혁신 바우처에 대해서 제가 관련 영상을 꽤 많이 다뤘습니다. 처음 내용은 혁신 바우처가 도대체 뭐냐, 어떤 내용으로 있느냐라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어떤 조건에 대하 신청을 하고 신청 방법, 그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인 지역별로 좀 내용을 특징을 좀 잡았던 내용을 영상에 담은 것이 있습니다. 또 제일 대표님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죠. 어떻게 하면 합격할까? 합격 전략 16가지도 작년에 내용을 좀 정교하게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총정리, 그동안의 내용들을 묶어서 총정리편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올해 이제 공고가 됐는데요. 개요를 본다면 혁신바우처 5천만 원짜리 지원 사업은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을 일반 중소기업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진단을 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우리 중소기업에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산은 6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매우 큰 예산이죠. 협약일로부터 1년을 지원한다는 거고요. 이 사업은 중소벤처부 산하 중진공이 지원을 합니다. 수행기관입니다. 예산을 본다면 2021년도는 1600개사가 지원을 받았고요. 작년은 2000개사가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약 600억 가까이 되는데 지원하는 결정할 기업이 작년에 2000개사인데 반해서 올해는 1600에서 1700개사로 예상이 됩니다.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혁신바우처 3가지를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혁신바우처, 일반 혁신바우처, 탄소중립 바우처, 재기 컨설팅 바우처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대부분의 대표님은 혁신바우처 일반에 해당이 되십니다. 조건은 120억 원 이하 제조 소기업, 소기업에 대한 그거는 정서적인 판단이 아니라 중소기업 기본법에 있는 매출액 120억 이하의 제조기업을 소기업이라고 칭합니다. 따라서 대표님 120억이 안 되는 대표님이라면 도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은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5천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자부담은 대표님 기업의 매출액 구간에 따라서 국가가 지원하는 액수는 5천입니다. 별도로 대응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는 10%부터 많은 경우는 국가가 5천이면 50%를 자부담한다고 할 때 50억이 초과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5천이라면 대표님 기업은 5천만 원을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케팅, 기술 지원, 컨설팅 3개 분야를 하는 것이고요. 정확한 품목 12가지 품목 100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별개, 재기 컨설팅 바우처도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대표님은 내용을 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 바우처의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 2021년도는 한 수도권과 지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5대1 가까이 된 걸로 보이고요. 지방은 3대1이라 아무래도 지방의 기회가 많습니다. 1600개사였는데 6000개사 정도가 전국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작년에는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률이 겉으로 오픈되진 않았는데 추정하건대 평균적으로 한 4배수 정도, 한 2000개사 모집에 8000개사가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중소기업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국가도 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하락됐는데 그래도 예산에서 지원하는 무상자금이기 때문에 올해는 4배수에서 더 늘어나서 5배수 내지 6배수가 도전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경쟁률이 높다고 지레 겁먹고 포기할 것들이 아니라 대표님 잘 갖추어서 도전한다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경쟁하느냐에 대해선 노하우는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담아 드릴 예정입니다. 혁신바우처 내용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에요. 매출만 많다 그래서 인원만 많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데 컨설팅 분야, 기술 지원 분야, 마케팅 분야라고 하는 3가지 분야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우처 형태로 동일합니다. 대표님 기업 통장에 현금으로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현금을 아무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급 기업으로 등록된 일종의 조달에 등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 3가지 메뉴를
여기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메뉴판이 되어 있습니다. 메뉴판에 있는 내용 한 100가지 정도 됩니다. 자세하게 따져보면 한 200가지, 어쨌든 100가지 메뉴를 대표님 기업이 현금으로 국가가 주면 그 받은 현금을 가지고 공급 기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공급 기업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습니다. 국가는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수요기업도 생각을 하고요. 수요기업도 우리의 중소기업입니다. 공급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소기업이에요. 우리 중소기업 둘 다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정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정책사업 중에 하나가 혁신바우처입니다. 수요기업인 대표님 중소기업도 도와드리고 공급기업인 대표님 중소기업도 도와드립니다. 혹은 이런 질문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공급기업도 되고 수요기업도 되고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규정이 돼 있어요.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요기업이 되든지 공급기업이 되든지. 왜냐하면 이해관계자가 있잖아요. 내가 심판관인데 내가 선수도 뛰고 내가 감독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기업, 수요기업이 동시에 될 수는 없지만 하나 양쪽을 도와준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지원 사업의 핵심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뉴를 한번 보죠. 이건 작년의 메뉴입니다. 2022년의 메뉴가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를 담았는데 단연코 이 두 가지 분야가 제일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현금성 쿠폰으로 한다면 당장의 시제품, 당장의 특허, 혹은 당장의 성능시험, 해외 인증 이런 것들이 대표님 손에 바로 잡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해외 인증 하나 할 때 작으면 2, 3천만 원에서 많으면 5천만 원까지 들기 때문에 대표님들의 제일 많이 제조기업의 대표님들 중에서 제일 많은 부담은 역시 그런 현금으로 바로바로 나가는 그런 비용이죠. 또 디자인도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가고 중소기업 대표님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홍보 영상을 만들고 또 광고한다든가 5개 광고한다든가 이런 내용들 대단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지원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제일 인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이건 작년인데 올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약간 달라졌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2023년 달라진 게 분야가 그대로 3개인데 12개 중에서 100가지는 거의 대부분 같고 약간의 좀 합쳐진 내용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시제품 제작 요거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3천만 원이 한도고요. 홍보 지원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두 가지 합쳐서 5천이면 컨설팅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인기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갈수록 ESG에 대한 욕구가 커지니까 ESG도 관련 평가, 진단, 컨설팅, 인증 이런 것들로 비용을 2천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어쨌든 최고 한도는 5천만 원이 최고 한도로 돼 있고요. 5천만 원. 각 과목의 한도가 내용이 별도로 돼 있죠. 지칭한다면 이거는 한식, 중식, 양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3가지이고요. 대표님들의 사업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선정해서 선택해서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부담 계산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정부의 무상자금을 받았던 대표님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표님들은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때 5천만 원이 정부에 지원하는 최고 한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 개별 기업이 10%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자부담은 5천만 원의 10% 500만 원이라고 생각하죠. 따라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4,500은 국가가 주고 500만 원은 내가 부담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일반적인데 그거 아닙니다. 이 방식이 아닙니다. 국가가 주는 것이 5천만 원은 고정입니다. 고정치. 최고의 고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고정인데 대표님의 기업이 매출이 3억이 안 되는 군에 속한다면 자부담은 10% 해라. 국가가 그럴 때 주는 것은 5천만 원이다라는 걸 준다는 겁니다. 그게 90%니까 10%는 555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대표님 기업이 만약에 20억에 해당하는 구간에 있다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한 것이 국가는 그게 70%라는 거죠.
대표님은 30% 어떤 거냐면 약 2천만 원을 대표님이 자부담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합친다면 약 7천만 원이 총 사업비에 해당하는 것. 자부담 계산 방식은 이러한 부분으로 계산을 합니다. 좀 특별하죠.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냐면 소기업입니다. 이 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분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크다 작다가 아닙니다. 요 식료품 제조부터 시작해서 가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면 그것을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그게 넘어가면 중기업이죠. 중기업.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기업은 여기서 해당하는 중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소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혹은 펄프 종이 제품 제조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이 80억입니다. 80억이 안 되는 기업을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3년간 평균 매출액이 81억이다 하면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관점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기업의 기준입니다. 혁신바우처 참여 불가 중요하죠. 국가는 세금을 걷어서 세금으로 지원합니다. 당연하게 세금 안 낸 기업, 휴폐업 기업, 불량거래처 등록됐다면 당연히 안 됐겠죠. 근데 특이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대부분 이해가 되는데 이렇죠. 최근 5년간 동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번 되고 또 한 번 되고 이런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 사업은 2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지원받았다 싶으면 내년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 부분이 아까 그 이야기한 겁니다. 혁신바우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그 특수관계 기업, 이해관계가 있죠. 쉬운 말로 짜고 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수관계 기업,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운영기관으로 이런 것들은 공정성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습니다. 신청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필수 서류가 있고요. 해당하는 서류가 있는데 작년과 올해 조금 달라진 것들만 이야기할게요. 작년에는 우대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이런 기업을 우대를 했는데 올해는 이거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통사항입니다. 공통. 혹은 각 지방청에 특정한 정책 제도가 있다면 반드시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강원 지역은 의료 바이오 특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작년도 있었는데 올해 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고문을 봐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런 것처럼 해당 지역 지방청의 특색 있는 우대 사업은 별개입니다. 그럴 때는 별도 가점을 제공해 드립니다. 차이점을 한번 본다면 올해는 우대 가점 사항이 규제 샌드박스 선정 기업 이런 거를 우대하고 있네요. 공통사항은 사업계획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일반 서류인데 반해서 사업계획서는 이런 내용이 있죠. 단어 한 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을 활용해서 상세히 기술하랍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죠. 이런 게. 상세히. 대표님의 기업의 경쟁력, 기술력들을 잘 기술해 달라는 내용이 바로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쓰는 요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담아드릴 예정입니다. 혁신바우처 평가 절차, 서면심사 후에 진단평가를 합니다. 요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때 중진공에서 평가위원이 방문을 해서 상세하게 진단을 하고 평가합니다. 그 내용을 지역별 위원회에 올렸다가 지역별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최종 선정은 고득점 순으로 합니다. 고득점 순으로. 그 다음에 지역별 위원회에서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진단보고서 및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분야별 바우처 금액 산정 후 심사 최종 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해당되는 지방청별로 정책 목적들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 평가와 관련한 내용,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기술할까, 어떻게 현장 평가를 받을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별도입니다. 별개로 있습니다.
고탄소 배출,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정책이 반영돼 있습니다. 탄소 배출 많이 하는 10개 업종, 자동차, 금속, 섬유 제품, 플라스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걸 통해서 오히려 국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거는 별도로 탄소 중립 바우처로 예산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공식 문서는 혁신 바우처 전체 카테고리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혁신 바우처, 탄소 중립 경영 혁신 바우처는 마찬가지로 5천만 원인데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자부담은 이것은 10%부터 50%가 아니라 자부담 10% 딱 하나만 있습니다. 필수는 1,000만 원 이상 컨설팅, 탄소 중립 경영 혁신 컨설팅 내용은 그대로 있고요. 나머지는 유사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을 내가 지원을 받는다면 1,000만 원은 탄소 중립 컨설팅에 1,000만 원이고 나머지 4천만 원이 이 항목이 들어와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 한번 비교해 보고요. 올해 마찬가지로 서면 심사 동일합니다. 탄소 역량 평가하고 지역적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는데 마찬가지로 사업의 필요성, 참여 의지, 에너지 관리 체계 등에 대해서 탄소 역량을 평가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작년은 탄소 역량 평가 60점 이상 기업을 따로 뺐는데 올해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60점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식은 4매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작성하라 그랬죠. 자세히. 잘 작성하라고 했죠. 잘. 이런 내용이 어려운데 자세히 잘.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노하우는 별도 영상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혁신 바우처 3가지를 정리합니다. 일반 바우처,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여기에 해당하시는 거고요. 120억 아래가 되는 제조 소기업. 경쟁이 좀 치열하긴 하지만 도전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탄소 중립 경영 혁신 바우처, 별도로 예산이 따로 빠져 있고요. 자부담은 10%밖에 안 됩니다. 재기 컨설팅 바우처 따로 있습니다. 진로 제시 1,000만 원, 프리 회생 3,000, 회생 컨설팅 3천만 원 한도인데 자부담 마찬가지 10%. 혁신 바우처 일반만 자부담이 10%에서 50% 매출에 따라서 연동이 됩니다. 올해 혁신 바우처 발표됐는데요. 업종에 대한 합격 사례, 사업계획서 작성, 합격 선정 방법들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을 순차적으로 담을 예정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대표님들. 우리 기업이 과연 이러한 사업을 도전을 하면 좋을까? 혹시 도전하시는 것이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액션부터가 아니라 먼저 진단을 먼저 한 뒤에 반드시 그때 도전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따라서 그래야 시간과 대표님들의 낭비가 없습니다. 경영 낭비가 없습니다. 합격 가능성, 우리 기업이 합격이 될지 안 될지, 만약에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사전 진단을 무료 상담 신청해 드립니다. 아래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오늘 영상 고맙습니다.